예, 마켓리더 특급 전략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물론 뭐 안 빠지는 건 좋지만 예, 오르지도 못하면서 상당히 좀 지리합니다. 중소형주 수익은 나고 있지만 지금 장세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2주 넘게 2,000선을 전후로 해가지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장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 실적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 분기 예비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3, 4분기 어닝 시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유동성 기대감이 코스피 하단을 견고하게 지키곤 있지만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기업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세가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를 희석시키는 것은 물론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를 자극하고 있어서 2,000선 전후로 한 기간 조정의 양상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국들이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도 최후의 카드를 뽑아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물 경기까지 이어지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8일 ESM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회원국들의 불협화음 그리고 아직까지 뚜렷한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고 스페인도 구제금융 신청 시기를 두고선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발 불확실성도 아직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높아진 주가 수준에 비해서 실적 하향 조정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경우를 보면은 더 가파른 속도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높아진 주가 수준에 비해 기업 이익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확실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해 봤을 때 국내 증시는 지난 7월 저점 이후 형성되어 온 중소형주 및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고 최근 좀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구조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종목들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강세에서 패러다임이 조금 대형주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지난주부터 전문가들이 하셔서 이번 주에 저희가 그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다수결로 본다면 많은 분들이 중소형주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걸로 보고 계세요. 이경민 위원도 마찬가지신데요. 코스닥 중소형주가 이제 강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는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을 해소하고 다시 레벨업한 모습을 보면서 530선까지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제 수익률인데요. 종목별로 수익률 편차가 좀 더 커지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DL이라 그래서요. 상승 종목 비율을 가지고, 라인 차트로 그린 건데요. 20일 평균을 보면은, 극심하게 높아졌던, 그러니까 종목들이 확산되었던 국면에서 좀 슬림화되는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종목 선택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최근 랠리를 지속해왔던 신고가 경신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고가 경신 종목들이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을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60종목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 코스닥 종목이 34개 종목입니다. 이 금융위기 이후 2000선 돌파 과정이 나타났던 2010년 12월에도 신고가를 경신한 12개 종목 중에 7개가 코스닥 종목이었음을 감안해 봤을 때는 최근 시장 흐름에 있어가지고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당시에는 IT, 소재에 굉장히 편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IT를 주축으로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산업, 의료, 그리고 소재 업종 등 이런 업종들이 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업종들이 순환매를 통해가지고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실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몇 종목에 쏠려서 가면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순환되면서 새로운 모멘텀이나 재료들을 붙여가면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좀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다만 이제 신고가 종목들이 보면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PER이 지나치게 높거나 이런 것들이 또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내수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좀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결제 서비스라든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IT 업종 내에서도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사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뭐 비단 국내 시장, 코스닥 시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외 여건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앞두고 있는 미국 시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애플, 아마존, 월트 디즈니 등이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글은 뭐 시총 기준으로 MS를 제치면서 전 세계 IT 업계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 내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모바일과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한 IT 업종, 그리고 온라인 쇼핑과 미디어 등이 포함된 경기 소비재 업종이라는 점에 주목해 보신다면은 이게 단순하게 코스닥 내 시장에 있어서 패러다임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 모멘텀이 가세한다면 밸류에이션 부담도 점점 덜어내가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이런 업종군, 종목군들은 구조적인 산업 트렌드 변화를 주도하는 선두주자로 볼 수 있겠고요. 주가 역시 이를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유효 수요가 증가하는 성장 동력을 확보해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부담보다는 향후 성장성에 투자자들이나 뭐 많은 투자자들이나 매매 주체들이 좀 관심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상승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잘 가고 있는 그 업종이나 종목들을 계속 보유하자는 말씀이신 건데요. 예. 다시 좀 이제 업종을 좀 압축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유망한지요? 네, 지금 현재 보자면은 뭐 소비가 그렇다고 해서 막 확장을 되고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소비 호황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실질 소득 감소 그리고 물가 고공성 행진을 통해 가지고 저가형 소비에 국내 소비자들은 굉장히 저가형 소비에 좀 치중하는 반면에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중상층 확대되면서 양질의 소비 확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과거에는 중국이 공장이었다면 이제는 소비국가로 바뀌면서 식품, 의료, 화장품에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내 소비도 그렇고 해외 소비를 같이 고려해 봤을 때 안정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음식료,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업종 내 주도 업종군 종목군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확장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상승 랠리에 따라서 단기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출렁거릴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산업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한 신고가 종목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견고한 수요 기반을 통해 가지고 이익 증가세 그리고 주가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가고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향후에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꾸준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또 코스닥 종목들이 그 옵션 만기일 부담이 없다는 점도 이번 주 이제 종목 장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 옵션 만기일 관련해서는 이제 분석들을 좀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대략 영향들을. 뭐 옵션 만기를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8월 달에 들어왔던 외국인 매수세 대부분이 유럽 계좌금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로 현물 시장 매수세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자면은 유럽발 이슈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따라서 이번 8일날 ESM 출범이라든지 그리고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을 두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아마 물량 소화 과정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 압력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아마 이번 주까지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지금은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를 계속적으로 소화해 나가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아마 일주일 정도의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코스닥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시고 아마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대형주들이 좀 가격 메리트가 높아질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1960선 전후에서는 저점 매수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